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커베이스 대표 김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오라클이나 마이스퀄 같은 제품을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주로 은행 거래 같은 거 혹은 사용자 주소를 저장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40년 인간이 생성하고 만들어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가장 잘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우리 현재 주위를 살펴보면 스마트 X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다시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빌딩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지능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지능적인 세상이 이제 가능해지려면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간에 센서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처리하는 이런 작업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이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 혹은 IoT 데이터 혹은 신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통칭해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 중에 하나는 주식 시세 같은 것도 있고요. 혹은 기상 데이터죠. 온도나 습도, 바람 세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시계열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센서가 이제 망가지지 않는 한 데이터는 이제 영원히 이제 생성이 되겠죠. 만일 이게 온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1초에 100번 이상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진동 센서거나 혹은 센서의 개수가 100개나 1000개나 10,000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제품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물론 데이터량이 적었던 시기에 우리가 전통적인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도 물론 넣을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센서 데이터가 이제 폭발하게 되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적절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찾았고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이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한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로 이제 발송하는 센서 데이터를 순식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수천 개에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초당 수만 건의 이런 데이터를 혹은 수백만 건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입력을 이제 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 입력 문제가 워낙 이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놓았다가 하두비나 혹은 스플러커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루션들은 아시다시피 너무 느려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곳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도 없고요. 또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질의를 고속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초에 2만 건씩 이제 저장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이제 100억 건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특정 센서의 값을 특정 시간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쿼리를 던졌을 때 이를 바로 이제 갖고 이제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능해야지 사실은 진정으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처리 가능한 겁니다. 말만 들어도 사실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지 이 사실 실용성 있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제 베이스인 거죠. 세 번째는 아주 긴 기간에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통계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센서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이라면은 이런 요구사항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 A, B, C, D, E 5개가 있는데 지난 4월 한 달간 시간당 평균 값을 구해서 차트에 그려라, 이런 거. 혹은 압력 센서 A, B, C, D 5개가 있는데 지난 1년간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별로 구해서 차트를 1년치 차트를 이제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요구사항들 말입니다. 사실 이 말만 들어도 되게 아찔한 것이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저장된 모든 센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건 정도 되고, 이를 이제 통계 쿼리 지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아마 시스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부하가 엄청나게 크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데이터를 미리 추출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통계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제이슨 형태로 변경해서 차트를 이제 그려주게 되는데, 만일에 보고 싶은 통계 함수의 종류나 데이터의 범위가 틀려지면 이 과정을 이제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롤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실시간 통계 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긴 기간에 특정 센서의 데이터의 차트를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해주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공간 시간을 압축해 준다든가, 혹은 시간에 관계된 시계열 지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에 말씀 이 세 가지 기능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센서 데이터를 잘 처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보시는 아래 그림은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관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영역이 바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세계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오픈소스 혹은 클로즈소스 합쳐서 한 10여 개 이상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크베이스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개발되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베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표준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합니다. 예, 혹시나 이 관련돼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크베이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크베이스 대표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